심상화, 시각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어떤 우리의 몸,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들로 이 앞에 그림과 함께 이렇게 DNA 구조까지도 바꾼다. 머릿속 시연에 관한 이 3건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모두 생각만으로 육체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20분이에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시 당신이 플라시보다 라는 책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 책에서 낭독했던 부분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의 그 상태는 계속 똑같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과거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 머리를 굉장히 세게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 심상화, 시각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어떤 우리의 몸,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들로 이 앞에 그림과 함께 이렇게 DNA 구조까지도 바꾼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실어져 있어요, 이 앞에. 그래서 약간은 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쪽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머릿속 시연에 대한 시각화나 심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이야기 몇 개라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당신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베트남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한 소령이 미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매일 특정 코스를 도는 골프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서 골프를 쳐보니 최고 점수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구소련의 인권운동가 아나톨리 슈차란스키 얘기는 어떤가? 나중에 나탄 샤란스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람은 1970년대 미국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9년 넘게 구소련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특히 비좁고 어둡고 살얼음이 서리던 감방에서 400일을 보낼 때 그는 체스판과 말들의 위치를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매일 자신과 체스 게임을 벌였다고 한다. 덕분에 샤란스키는 보통 외부 자극이 있어야 유지되는 신경 지도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샤란스키는 이스라엘로 망명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상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1996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인 25명과 동시 체스 게임을 치렀을 때 참여해 그를 이기기도 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 에런 로저스도 머릿속으로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을 상상하기를 즐기는데 나중에 실제로도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훈련하는 것 외에 내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결론으로 도달한다고 해요. 2011년 6번째 시드 배정팀인 패커스가 첫 번째 시드 배정팀인 애틀란타 팔콘스와 치르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로저스는 36개 패스 중 31개를 성공시키면서 패커스를 그해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6학년 때 코치한테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로저스가 USA 투데이 스포츠 전문 리포터에게 한 말이다.
모든 코치, 운동선수들 및 코치들이 이 시각화, 심상화에 대한 중요성과 그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려고 자려고 누울 때도 나는 항상 경기 때 할 동작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동작들도 미리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한 거죠. 로저스는 그 경기에서 3번의 태클을 몸을 회전시켜 피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그는 그 전에 머릿속으로 거의 모두 그려봤던 동작들이었어요 라고 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제리 웨스트 같은 농구 선수들, 야구 투수 로이 할러데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머릿속 시연의 놀라운 효과를 이용했다. 골프 챔피언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책 골프와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썼다. 잭 니클라우스 이 옷 브랜드도 있잖아요.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공을 본다. 밝은 초록색 잔디에 하얀 공이 멋지고 도도하게 안착해 있다. 그 다음 장면이 재빨리 바뀌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공을 본다. 공이 날아가는 길, 궤도, 모양을 보고 땅에 닿을 때의 움직임까지 본다. 그 다음 페이드 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에 두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 그런 짧고 개인적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극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만 나는 골프채를 골라서 공을 향해 다가간다. 이 예들 외에도 머릿속 시연이 최소한의 연습으로 육체적 기술을 배우는데 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 1980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에 갓 발을 들여놓은 가난한 배우 짐 캐리의 놀라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 짐 캐리의 이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리고 그 시크릿의 영화에서도 아마 이 짐 캐리 배우를 그 주인공으로 해서 그 코미디언의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짐 캐리는 먼저 종이 한 장에 길게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영화에서 원하는 배역으로 원하는 연기를 하게 될 것이며 배우로서 성공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 매일 밤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로 올라가 자신의 컨버터블 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종이에 적은 것들을 자신에게 말하듯 읊조리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했던 배우가 이미 된 것 같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어서야 할리우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내려왔다. 짐 캐리는 심지어 $10,000 수표까지 끊어서 갖고 다녔다. 출연료라고 써있고 지불기한은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였다. 그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수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1994년 마침내 짐 캐리를 스타로 만들어줄 영화 3편이 개봉되었다. 먼저 2월에 에이스 벤츄라가 개봉되었고 7월에 마스크가 뒤를 이었으며 12월에 개봉된 세 번째 영화 덤앤더머로 그는 정확하게 $10,000 수표를 받았다. 혼자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 일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내면의 커다란 신경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 생각해 뒀던 것을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냈다. 이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이 물질 세상에서 시연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는 과학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 준다. 이 부분에서 이 앞쪽에 굉장히 세세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했던 부분을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 물리적으로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같은 곳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곳에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한 손으로만 치는 간단한 코드를 머릿속으로 연습하게 했는데,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연습하게 했대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뇌는 실제 피아노로 연습한 다른 사람들의 뇌와 똑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극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그들의 뇌만 보면 정말로 피아노로 연습한 사람 같아 보였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신경학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새로운 뇌 지도를 창조해낸 것이다. 12주 동안 30명이 참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어떤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새끼손가락 운동을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운동을 상상하기만 했다. 실제로 운동을 한 그룹의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53%까지 강화했고, 오직 상상으로만 운동한 그룹의 사람들은 35%까지 강화했다. 마음속으로만 운동한 사람들의 몸도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을 바꾼 것이다. 또 다른 유사한 실험에서는 10명의 지원자들이 일주일에 5번 이두박근을 가능한 최대로 수축시키는 상상을 했다. 그들이 그렇게 상상 운동을 할 때마다 연구자들이 그들 뇌의 전기 활동을 기록했고 2주마다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이두박근 수축을 상상하기만 한 그들은 몇 주 만에 근육의 힘을 13.5%까지 강화했고, 그런 상상 속 훈련을 멈춘 후에도 3개월 동안이나 그 힘을 유지했다. 새로운 생각에 그들의 몸이 반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게가 각기 다른 아령을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들어올리게 한 프랑스에서의 한 연구를 들 수 있겠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가벼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보다 근육을 더 많이 쓴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머릿속 시연에 관한 이 3건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모두 생각만으로 육체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쯤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상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연결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은 없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 연구들이 있으며 이제 곧 살펴볼 것이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 책 정말 너무 재밌어요. 당신이 플라시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